초등학교의 공부는 대부분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각 과목별 복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면 선행을 하거나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는데 집에서 스스로 복습하는 아이들은 드뭅니다. 하지만 공부는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참고하여 아이들이 과목별로 효과적인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의 공부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과목별로 어떻게 복습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복습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입니다. 수학은 정말 진짜 매일매일 복습을 해야 합니다. 사실 다른 과목은 매일 복습을 하지 않더라도 수학만큼은 매일 복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학 복습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기본은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수학 진도는 한 차시에 2페이지를 배웁니다. 양이 적습니다. 그리고 수학 익힘책을 풀고 교사가 돌아다니며 부족한 아이들을 살펴보는 패턴입니다. 집에 여분의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준비하여 아이가 하교 후 집에 오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다시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도에 맞춰 수학 기본 문제집을 한 권 풀어봅니다. 수학 기본 문제집 푸는 것도 필수입니다. 제가 다른 과목은 굳이 문제집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수학은 교과서와 수학 익힘 문제만으로는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의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초등 모든 학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 기본 문제집 한 권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풀 수 있다면 그 이후 심화 문제집을 풀지 여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국어입니다. 국어는 그 과목 단독으로 매일 공부한다기보다는 독서와 연계하여 매일 꾸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국어 교과서의 제시문을 집에서 다시 소리내어 크게 읽어봅니다. 예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국어 수업 시간 아이들이 제시문을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국어 교과서를 또박또박 잘 읽을까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읽기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독해 능력이 아니라 단순 읽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소리내어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부끄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문장 부호를 살려서 귀에 잘 들리게 읽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서 주로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스스로 소리내어 읽은 경험이 적다 보니까 학교에서 4학년인데도 잘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 복습의 기본은 교과서 제시문을 집에서 다시 소리내어 크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게 읽기입니다. 교과서를 읽었으면 제시문의 내용이 어떤지 스스로 요약해서 말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제시문을 읽고 난 후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짧게 써봅니다. 이건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국어 교과서 제시문을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스스로 듣고 간단히 말해보며 요약해 쓰는 활동을 하면 국어과의 4가지 영역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동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후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다른 책을 또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래서 국어 복습만 하는 게 아니라 국어 복습과 함께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쵸, 여러분? 다음은 영어입니다. 사실 영어는 복습보다는 예습이 중요합니다. 물론 영어는 복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영어는 아이가 학교 진도에 따라 차근차근 공부하기보다는 본인의 실력에 맞춰 꾸준하게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학교 진도의 영어 복습은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단원의 중요한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지, 핵심적인 표현을 외울 수 있는지 확인하며 복습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4학년 YBM 영어 교과서의 12단원 명칭은 How much is it? 입니다. 그리고 12단원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는 각 단원의 중요 단어와 핵심 표현을 유인물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12단원을 다 배웠으면 집에서 스스로 단어와 중요 표현을 암기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핵심 표현은 How much is it?
It's 901, Can I help you? 등이며 중요 단어는 by, cool, door, 100, 1000 등입니다. 사회와 과학 복습은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 4학년 기준으로 사회와 과학은 보통 일주일에 3번 수업이 들었습니다. 국어는 5번, 수학은 4번, 영어는 2번입니다. 사회와 과학은 각 단원이 끝나면 교과서의 단원 정리로 복습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과학 교과서는 각 단원의 정리 부분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회와 과학까지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교과서를 가지고 단원 정리를 보며 복습하면 됩니다. 과학은 실험 관찰책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과학 교과서와 실험 관찰책을 함께 비교하며 보고 아이가 공부한 단원의 실험과 관찰 중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수학, 국어, 영어, 사회와 과학의 복습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복습할 때의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복습을 하면 좋습니다. 첫째, 백지의 써보기입니다. 이건 흔히 백지학습법이라고도 합니다. 아이가 교과서를 중심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백지를 꺼내어 놓고 그 위에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평소 눈으로 책을 보며 공부합니다. 당연히 눈으로 볼 때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면 공부한 내용이 정확히 떠오르지 않고 입 안에서만 맴돌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지 위에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써보면 아이가 스스로 내가 정확히 아는 부분과 잘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백지에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시 책을 꺼내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됩니다. 둘째, 본인의 입으로 말해보기입니다. 공부를 해서 아는 내용은 직접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습의 첫째 방법은 쓰는 것이고 둘째 방법은 말하기입니다. 공부를 했으면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쓰기가 되었든 말하기가 되었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가르쳐보는 것도 좋습니다. 언니, 오빠, 동생, 누나, 형 또는 부모님께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해 봅니다. 아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아이들은 이러한 활동을 재밌어 합니다. 셋째, 묻고 답하기 활동을 합니다. 만약 아이가 사회 2단원 복습을 했으면 부모님이 교과서를 보며 중요 개념들을 물어봅니다. 에휴, 저는 사회 교과서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잘 몰라요. 아닙니다. 쉽습니다. 사회와 과학 교과서에서는 중요한 개념들이 진한 글씨로 써 있습니다. 그 개념을 아이가 정확히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 사정상 그렇게 질문하기 어렵다면 아이가 스스로 묻고 답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미리 과목마다 중요한 개념이나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을 질문만 만들어 놓습니다. 포스트잇이나 따로 공책에 정리해도 됩니다. 그리고 복습을 다 했으면 그 질문지를 보며 스스로 대답해 봅니다. 이렇게 3가지 복습 방법을 꾸준하게 실천한다면 아마 우리 아이의 학업 성취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과목별 효과적인 복습 요령 플러스 3가지 복습 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등 공부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복습하며 수학은 진도에 맞춰 기본 문제집 1권 정도는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는 백지에 써보기, 본인의 입으로 말해보기, 묻고 답하기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사실 복습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초등학교는 중간 기말고사가 없고 담임교사 재량의 단원평가만 있기 때문에 아이의 공부에 소홀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시험을 보면 멘붕을 겪고 아이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이들이 매일 조금이라도 스스로 꾸준하게 복습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